저기 발표드리기 앞서서 작년에서 올해도 이렇게 저를 초대해 주시고 또 이 자리를 개최해 주신 박대권 대표님과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많은 분께 좀 감사 말씀드립니다. 여기 원래 오늘 이제 발표 내용을 듣고 나서 이게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방향을 잡아야 될지 되게 좀 고민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앞서서 이하영 팀장님께서 되게 이제 강의 잘해주시고 이제 관심사항이 어딘지를 이제 조금 더 알게 됐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전체적인 실은 제가 이제 배출권 할당에 대한 부분인데 오히려 할당보다는 여건이 된다면 이제 외부 사업에 더 관심이 있으셨겠구나, 인증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셨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은 그쪽에 대해서도 같이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2018년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인데요.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많은 국가에서 자국의 제일 높은 배출량을 기준으로 감축 목표들을 설정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18년이 제일 높았었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에너지, 산업 이런 부분이 주로 많고 농업에서도 약 3% 정도의 배출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목표관리제나 배출권 거래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좀 설명을 좀 드리자면, 사실 저런 인벤토리 관련돼서 이제 각 중앙부처별로 이제 소관 분야에 대해서 실태 조사를 하게 됩니다. 각각의 온실가스가 어디서 나오는지, 그리고 이제 실태 조사 외에 또 에너지 사용량 신고 이런 부분들도 있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각각의 배출원들이 얼마를 배출한다를 좀 모니터링을 하다가 일정 수준 이상이 되게 되면은 예비 목표 관리제라는 식으로 해서 조금 더 타이트하게 관리를 하게 되고, 그러다가 연간 배출량이 5만 톤 이상 또는 이제 5만 톤 안 되지만 사업장 중에 하나가 15,000톤 이상의 배출량을 가지게 되는 상황이 체크가 되게 되면, 좀 전에 말씀드린 파리협정에서 의무화하게 되면서 이제 우리나라도 이 당시에 30년 대비 비즈니스 SUG를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놔뒀을 때보다 30, 10% 정도 줄이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2018년 7월 달에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수정을 했습니다. 지금 배출권 거래제가 3기째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3기 배출권 거래제는 21부터 25년인데 28년도에 수립된 이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바탕으로 21부터 25년까지의 배출 허용량을 산정을 하고 지금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지금 BAU라고 그랬는데요. 이 당시 이제 요 이후에 국제적으로 BAU는 좀 약간 모호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량을 국제적으로 다 절대량 방식으로 바꾸라라고 이런 거기 그 국제적인 요구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맞춰서 19년도에 저희도 이제 우리나라도 국제 목표로 바꿨고요. 지금은 이제 최종적으로 올해 4월달에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지금 배출량은 21년도에 수립했던 거랑 목표는 총 동일하고요. 일부 분야별로 약간 조정은 있었습니다만은 18년 대비 40% 감축은 동일하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저희가 4기 20년부터 30년까지 배출 거래제 운영하는 거는 이걸 바탕으로 이제 허용 총량을 설정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기존 계획이랑 이번에 올해 발표됐었던 이 내용을 좀 같이 짜집기해서 봤었을 때 이제 각 부분별로 저 40%를 어떻게 줄일 거냐. 여기서 말하는 전화는 발전입니다. 발전, 전기 공급, 거기 열 공급이 발전이 들어가 있고, 여기 농축수산을 살펴보게 되면은 저탄소 농업, 가축관리, 고율설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목표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소중립 농사성장 기본계획 부분에서 보게 되면 농축수산 부분을 다시 한번 좀 언급을 해놓은 게 있는데요. 분명히 이제 저기에서 목표는 농축수산에 대해서는 식량 주권을 굳건히 하게 하면서 온실가스 감축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를 제시를 하고, 2018년 2,470만 톤 대비 2030년까지 27% 감축해서 1,800만 톤 정도만 배출하는 게 지금 탄소중립 기본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부 과제로서 저탄소, 스마트 농업 확산, 그린바이오, 그 다음에 농업 재배 분야 온실가스 배출 감축이라고 해서 오늘 주제로 다루고 계시는 바이오차 개발 보급이
지금 녹색성 기본 계획에 이렇게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축산 분야, 농업 분야 화석에너지, 농촌 재생에너지 이런 것들에 있어서 같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정책에 대해서 좀 전체적으로 한번 좀 프레임을 좀 봐보자면요. 일단은 탄소중립 기본법을 바탕으로 제도가 다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국가 배치 이걸 바탕으로 뭐 기본계획도 수립이 되는 거고요. 법에서 제시한 중장기 목표에 따라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거냐는 이제 총 4가지 시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부분, 그 다음에 기후위기 적응에 대한 부분, 그리고 정의로운 전환, 녹색 성장 시책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기후변화 영향평가 제도도 새로이 도입됐고요. 온실가스 감축 인지 예산, 그리고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배출권 거래제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책을 운영하기 위해서 이제 탄소중립 사회 이행과 녹색 성장의 확산, 그리고 기후 대응 기금 이런 것들이 다 탄소중립 기본법을 바탕으로 이렇게 우리나라 정책이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론에 들어서서 배출권 거래제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출권 거래제는 일단 앞서 거기 그 법령에 따라서 국가 온실가스 감축 NDC 목표 달성을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개별 온실가스 배출 업체에 과거에 어느 정도 배출됐으니까 약간 허용량 개념으로 배출권을 할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배출권을 할당받은 업체는 온실가스 감축 비용을 고려해가지고 직접적으로 감축 활동을 하거나 이게 목표가 너무 좀 가다하거나 그럴 경우에는 실은 이제 다른 곳으로부터 배출권 거래 시장에서 배출권을 구매를 해가지고 할당받은 양을 준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모식도에 따라서 허용 총량과 배출량에 부족하고 남았었을 때 팔거나 구매하는 요 개념인 거고요. 배출권 제도는 어떻게 이행이 되느냐? 일단 각 정부가 할당 대상 업체에 배출 허용량을 할당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은 할당 대상 업체는 이제 기업 활동을 하면서 실제 배출한 온실가스 배출량이 얼마다라는 것을 보고하고 정부로부터 인증을 받습니다. 그래서 인증량만큼을 거기 제출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 할당이 이제 남게 되는 경우와 부족한 경우가 이제 A, B가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기업들은 다른 기업으로부터 살 수도 있지만 자기가 받은 것들을 거기 내년도로 올해 거 부족하면 내년 거 좀 땡겨서 쓸 수 있고 올해 게 남으면 다음 연도로 이용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있고 만약에 기업들이 이런 배출권 제출에 거기 의무를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배출권 평균 시장 가격의 3배 정도의 과징금을 부과를 받도록 법령에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배출권 거래제도의 기본적인 개념이고요. 배출권 거래제는 왜 도입을 하느냐? 우리가 통상 정책을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환경 쪽에서는 제일 쉽게 갖다 오는 게 직접 규제라고 해서 환경 기준, 거기 녹수 얼마, 속수 얼마 이렇게 기준을 딱딱 제시를 하게 됩니다. 근데 기업마다 여건에 따라서 누군가는 쉽게 줄일 수 있고 누군가는 많은 돈을 들여서 줄여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획일적인 기준을 제시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그 부분에 있어서 기업의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주자. 그리고 진짜 좀 더 비용 효율적으로 방법을 찾아보자라는 그런 의도에서 도입이 된 조금 더 발전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배출권 거래제 도입 전에 그래서 획일적인 기준으로 했었을 때는 AB 사업장들의 기술이나 또는 제조업 특성에 따라서 상이할 겁니다. 그래서 거기 200만 톤을 줄이는데 400억이 들었다고 치게 되면은 배출권 거래제 같은 경우에는 A 사업장은 직접 감축을 하기보다는 조금 더 싸게 제시하고 있는 감축을 하고 있는 B 사업장이 좀 더 많이 감축하고 B 사업장으로부터 배출권을 구매를 함으로써 국가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200만 톤을 다 줄인 상태인 거고요. 우리나라 경제로 봤었을 때는 400억을 들 걸 200억을 들여가지고 기업의 부담을 덜 주면서 목표를 달성했다라는 이런 구조와 원리를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근데 모든 일이 그렇듯이 이론은 이렇지만 막상 운영하면서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가격이 되는 것들이 좀 어려움이 있고요. 그러면 배출권 거래제는 어디에 적용이 되느냐?
보게 되면 지금 크게 발전, 전환, 수송, 산업, 폐기물, 건물, 그다음에 공공 6개 부분으로 운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리고 적용 대상은 최근 3년간 평균 배출량이 12만 5천 톤 이상인 업체거나 하나의 사업장이 2만 5천 톤 이상인 사업장을 보유한 경우에 되고요. 이거 외에도 목표관리 업체 중에 자발적 참여 업체인 경우에는 이렇게 배출권 거래제에 들어올 수 있게 됩니다. 이 부분이 지정이 되어 있는 이유는 이 명세서 작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무 개념 없이 오게 되면 좀 까다로운 부분들이라 최소한 어느 정도 좀 준비가 되어 있는, 연습이 되어 있는 그 정도의 기준이 좀 자격이 필요하게 된 거고요. 지금 다 CO2로 환산해서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온실가스 이제 환산량은 6가지 물질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배출권 거래제의 특징이라고 하자면은 기업들이 직접 배출하는 양들 외에 추가적으로 우리가 외부로부터 사용하고 있는 전기나 열을 또 거기 그 할당량에 같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앞서 제가 맨 처음에 온실가스 배출량 보여드렸었죠. 이게 온실가스 에너지 사용량의 87% 정도 되고 산업 부분은 5%밖에 안 됩니다. 우리나라가 NDC 목표 달성을 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사용량을 줄여야 되거든요. 그러면 에너지 사용량을 어떻게 줄일 거냐를 하다 보니 이 간접 배출이 들어가게 돼서 그 목표 때문에 간접 배출이 들어와 있고요. EU 같은 경우에는 간접 배출을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거기는 전력 요금에 자기네 발전사들이 감축하기 위해서 들어간 요금에 다 반영을 시켜놨습니다. 근데 뭐 요새 자꾸 전력 요금 많이 나오셔서 알고 계시겠지만은 우리나라는 한전이 그 부분을 다 발전사로부터 해서 한전이 독점적으로 소비자한테 판매하는 이런 가격이라 가격을 EU처럼 반영 현실화를 책정을 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굉장히 좀 긴 프레임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거는 당장 바꿀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간접 배출을 우리나라 ETS에서는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건물 같은 것도 다 전기 사용량들인 건데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1기부터 3기까지 운영을 하고 있고 1기에는 배출권 거래제가 뭔지를 거기 그 3년 동안 저희도 연습을 한 겁니다. 큰 제도가 들어온 거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2기 때는 실은 배출권은 무상이 아니라 정부가 공짜로 주는 게 아니라 거기 그 환경에 또 이제 큰 원리를 말씀드리자면은 오염자 부담 원칙이 있습니다. 오염물질을 배출한 사람이 처리를 해야 된다라는 게 우리의 기본 원칙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온실가스를 배출한 사람이 온실가스를 줄여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제도 안착을 위해서 무상할당했던 거를 이제 유상할당 개념을 들여갖고 3기 때는 유상할당 수준에 있어서 이제 조금 더 적극적인 10% 정도까지 이 부분을 올렸습니다. 이게 큰 특징인 거고 할당 방식에 있어서도 BM이라는 조금 더 복잡한 메커니즘을 가지고 할당 방식을 좀 이제 까다롭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거기 그 제도에 대한 부분 전체적인 부분이고요. 그러면은 각각의 어떻게 운영이 되느냐를 배출용 총량과 그다음 배출권 할당, 인증외부 사업 배출권 제출에 대해서 나머지 한 15분 정도 더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그 국가가 기업들한테 배출권을 할당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회수를 받잖아요. 그리고 이거를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게 하고 배출용 총량은 이제 그 거래 시장에 실은 재화의 총량을 정하는 개념입니다. 배출권 시장에서 우리나라 이제 그 기본 바탕은 배출량이 얼마냐 NDC 달성에 대한 부분인 거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NDC 달성을 위기 위해서 그러면 거래 시장에 총 온실가스 배출량은 얼마냐 그리고 얼마씩을 줄여 나갈 거냐를 검토를 하는 거고 배출권의 총 수량은 21부터 25까지 총 수량은 약 30억 톤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이 배출용 총량 안에서 움직여지게 되고 사전 할당량은 기업에다가 직접 주는 부분은 2.9억 톤, 29억 톤이고 그 다음에 예비분이 1억 4천만 톤 정도가 운영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시장 운영을 위해서 3,400만 톤 정도가 같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배출용 총량을 하게 되면은 이게 현재 보여주고 있는 각각의 부분별 이 전환에 일반 기타 산업단지가 있고 나머지 산업, 건물, 수송 부분, 폐기물 부분 에 있어서 5개년에 대해 가지고 매년도 각각의 처용량을 다 국가 할당 계획에서 이런 식으로 정해 놓게 됩니다. 그러면은 연도별로 부분별로 할당량이 다 정해졌죠. 그러면 이제 국가에서 잡고 나면은 그 다음에 배출권의 기업에다 얼마씩을 할당할 거냐는 각 기업에다가 계획기간 시작 전에 배출권 사전 할당 필요한 양을 신청을 하도록 하게 합니다. 그러면 다 신청을 받아가지고 당연히 그 총량은 신청받은 양의 총량은 국가 계획보다 좀 오버가 됩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거기 국가 계획에 따라서 일부 조정을 시켜서 업체별 할당량이 국가의 할당량 총량에 들어올 수 있도록 나눠준다. 이게 할당의 기본 개념입니다. 그래서 할당은 할당량이 정해졌을 때는 국가는 일부 무상을 주고 현재는 유상 10%를 주고 있고요. 이 무상 할당량의 또 결정 방식은 GF 방식과 BM 방식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할당은 유상 할당이 원칙이고 저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비율을 증가를 해 나갈 겁니다. 산업계 이제 각계에서도 유상 할당의 비율은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어서 환경부에서 계속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상 할당은 제도 시행 초기에 이렇게 도입이 된 부분이다. 그리고 이제 GF와 BM을 놓고 봤을 때는 GF는 정말로 심플하게 과거 3년간 배출량이 얼마였다는 거를 그냥 쭉 해서 산술 평균하는 겁니다. 그래서 A 사업장이 제품 생산 100 하면서 배출량이 100이었다. 그럼 배출량이 100이니까 할당량도 100, 배출량 200이니까 할당량도 200인 거고, 물론 실제 감축량은 여기에 일종의 좀 조정 개수가 들어가서 좀 줄어들긴 합니다. 그래서 이 방식은 감축을 위해서 먼저 노력한 사람들이 오히려 페널티를 받는 것처럼 내가 일부러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많은 비용 투자를 했는데 안 줄인 사람이랑 똑같네? 라는 이런 제도의 맹점이 있어서 각 기업 간의 이제 비용을 비교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거기 감축을 한 사람들이 좀 인센티브를 볼 수 있게끔 각 기업 간에 비교를 시켜서 한다라는 이런 게 BM 할당 방식입니다. 그래서 업체별 할당량은 계획기간 시작 전에 사전 할당을 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운영 중에 사업장이 이제 과거 기반으로 해서 딱 정해져 있는데 올해 사업장 신설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그만큼 거기 그 할당을 더 주고 똑같은 원리로 사업장이 폐쇄가 되면 그만큼 거기 그 할당을 취소를 하는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이게 할당 취소입니다. 그리고 이제 배출량 적합성 평가와 인증은 할당 대상 업체는 배출량을 계속 이제 명세서를 제출하기 위해서 검증을 받아야 되고 관련된 부분은 각 지침에서 좀 상세하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저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여러 가지 배출 개수가 적절하느냐, 모니터링이 적절했느냐, 배출량을 똑같은 방법으로 산정했을 때 다시 그 값이 나오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9가지 원칙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 그 배출권 거래제에 들어와 있는 업체들은 여기에 보여 있는 배출량 산정을 가지고 배출량 인증을 받습니다. 실은 아까 그리고 사전 할당 때 업체들이 신청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신청하는 게 아니라 검증받은 양을 알고 보면 이제 제출을 하게 됩니다. 이걸 기반으로 제출을 하게 되고 기업들은 거기 온실가스 배출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조직 경계를 어떻게 잡을 거냐, 그리고 그 조직 경계를 잡았으면은 어떤 식으로 배출량을 모니터링 할 거냐, 구매량 기반, 명세서를 기반으로 할 거냐, 측정기로 직접 측정할 거냐, 이런 것들에 있어서 그 다음에 개수는 뭘 쓸 거냐를 쭉 가지고 모니터링 하겠다라는 배출량 산정 계획을 작성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1차적으로 검토받고 승인을 받게 됩니다. 이게 승인을 받게 되면은 승인받은 방법에 따라서 배출량 산정을 하고 또 그게 제대로 됐는지 다시 인증을 하게 되는 이런 두 트랙의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오늘 초대장 보면서 대표님께서 바이오차가 VOC 그쪽 KOC를 빨리 받는 날이 오셨으면 좋겠다를 말씀하셔서 빨리 그 날이 오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상태에서 그런 바이오차들이
KOC를 받게 되는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외부 사업을 염두에 두시고 하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기업들이 지금 할당 거기 그 배추권에서는 이제 외부 사업이 뭐냐면은 할당 받은 업체 밖에서, 그러니까 배추권과 관련된 거는 완전히 무관한 제3의 영역에서 온실가스를 줄였었을 때 그 부분을 인정해 주겠다라는 게 거기 그 외부 사업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상세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직 경계 밖에서 감축 실적을 보유하고 인정했을 때를 배추권 거래제에서 거래를 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부분에서 일종의 유연성입니다. 자체로 하기가 어려우니까 뭐 외부 사업, 이게 국외일 수도 있고 국내일 수도 있고 하겠다는 거고, 아까 이하영 팀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을 때 뭐 여러 가지 배출한 양은 제외하고 비용이 어떻게 되는지를 뭐 이제 그런 개념으로 말씀해 주셨었는데요. 외부 사업에 대해서 뭐 이제 인증을 받게 되게 되면은 이게 아무것도 안 했을 경우에 이렇게 이런 선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 근데 감축 사업의 인정을 받게 되고 나면은 이런 식으로 이만큼이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은 요 구간만큼을 양을 정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크레딧이라는 KOC라는 거를 거기 받을 수 있게 되고, 요 KOC 받은 거를 아까 거기 그 배추권 거래제에 대해서 초과 배출량을 사용할 수 있다를, 이게 지금 상세제도의 개념입니다. 그리고 저 외부 사업은 어떻게 하느냐, 두 가지의 스텝을 거치셔야 됩니다. 그동안 이제 어떻게 하겠다라는 게 지금 엄격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거기 그 이 방법론 이렇게 하게 되면 온실가스가 줄어들 수 있다 없다, 방법론에 대해서 온실가스 감축량 또는 흡수량이 계산되는지 절차 등에 대해서 기술한 문서를 가지고 방법론을 주부 관청으로부터 1차적으로 승인을 받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승인된 방법론에 따라서 사업 계획서를 또 제출을 해가지고 사업 계획도 승인을 받으셔야 됩니다. 두 가지가 다 돼야지 그걸 바탕으로 해서 감축 배추권을 발급 받으실 수 있고, 물론 매번 방법론을 개발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거기 그 있는 방법론을 사용을 하셔도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방법론은 거기 그 외부 사업자가 각 관장 기관에 이렇게 방법론을 접수시키고 인증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되고, 이렇게 뭐 이의신 등도 하고 최종적으로 관장 기관에서 등록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현재까지 이거는 작년 말 기준으로 총 273건, 올해는 300건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두 개로 했었을 때. 그리고 제가 여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농업 부분에서 CDM 사업가 5건과 일반 사업 7건이 있네요. 그리고 이제 배출권 제출은 국가에서는 KAU를 주게 됩니다. 할당받은 배출권이 KAU고요. 외부 사업을 통해서는 KOC, 국외에서는 IKOC를 받게 되고, 이 부분을 거기 그 KCU로 전환을 시켜서 이만큼 제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유연성 기재를 위해서 2홀을 할 수도 있고 차입을 할 수도 있고, 이 부분은 이제 최근에 제도 개선이 되고 있는데 2홀 차입이 있다 정도로만 아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은 배추권 거래는 누가 할 수 있느냐, 총 4가지로 보여지게 됩니다. 할당 대상 업체는 당연히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외부 사업자 KOC를 가지고 있어도 배추권 거래에 참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증권사가 있고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시장 조성자가 같이 운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거래 가능한 온실가스 배출권 종류는 나중에 관심 있어서 보시게 되면은 이 KAU, KCU 뒤에 숫자들이 다 붙어 있을 겁니다. 여기에 23들이 좀 포함이 되어 있어야지 23년도에 거래가 가능하다라는 이런 거를 염두에 좀 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배추권은 거래소를 통해서 장내 거래, 그리고 거래소를 이용하지 않고 당사자 간 장외 거래를 할 수도 있고, 아까 유상할당 10%에 대한 부분은 경매를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올해 10월달 기준으로 지금 거래량을 살펴보게 되면은 장내 거래량이 한 40% 정도가 되고요. 장외 거래량이 두 개로 봤었을 때 장외 거래량이 45%, 경매량이 한 15% 정도. 과거에는 장외 거래량이 많았었지만 최근 들어서 점점 장내 거래가 늘어나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15년부터 23년까지 온실가스 배출권은 약 3억 3천만 정도 거래가 됐고 총 금액이 7조 정도고요. 이 빨간색이 금액 그래프입니다. 금액이 좀 많이 움직이고 그 다음에 막대 그래프가 거래량인데 초기에는 거래량이 많지 않았었지만 점점 많은 거래가 주고받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게 보여지고요. 이 거래를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조만간 이제 파생 상품 개발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양한 고민들을 하고 있어서 조만간에 뭐가 달라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배출권 거래는 저기 배출권 KRX라는 이런 사이트가 있어가지고요. 배출권의 거래량이나 정보나 제가 좀 전에 보여드렸던 것들은 이걸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그러면 뭐 제가 준비한 시간이 다 끝난 것 같아갖고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해주신 한국환경부장 윤승기 부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윤승진 부장님께서 그 이석할 하셔야 되는 그런 사정이 있어서요. 그 윤승진 부장님은 토론 시간 말고 이 시간에 조금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 있으면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이해를 너무 잘하셔서. 네. 저는 그 연주 축협에서 숯불을 가지고 바이오차 숯불 처리 그 차원에서 바이오차를 좀 해볼까 하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사업이 농림부 사업이 있고 환경부 사업이 있는데 환경부에서는 탄화라고 표현을 하고 농림부에서 바이오차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같은 개념인가요? 그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 부분은 혹시 부장님 이 부분은 이따 토론 시간 때 조금 말씀을 한번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약간 다른 부분이어서요. 그때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분이 없으신 것 같아서 제가 대표적으로 한번 질문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요즘에 그 실질적으로 예전에 KUC 가격 자체가 꽤 높았는데 뭐 35,000원, 3만 원까지도 갔던 것 같은데 지금 뭐 다시 뭐 7,000원 정도에서 다시 시작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 거래 KUC 금액이 떨어지는 이유가 어떤 걸까요? 거기 거래가 가격이 매출 거래가가 떨어지는. 주식 기본적으로는 거기 그 주식이랑 굉장히 비슷하죠. 팔려는 사람과 매도를 희망하는 사람과 매수를 희망하는 사람의 수급이 거기 좀 달라지게 되면은 그쪽 거기에서 팔려는 사람이 많고 살려는 사람이 적으면 가격이 많이 떨어지게 되는 거고요. 그 관점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계속 고민하고 있는 게 원래는 거기 그 관여를 안 하려고 하는 게 정부의 방침이었습니다만은 거기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허용 총량이라는 재화의 총량을 연간 6억 톤 정도를 국가가 이제 시장 전체를 총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2월 제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약간의 제한들을 가하고 있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거는 불가피한 상황에서도 장기적으로는 그런 정부의 개입은 최소화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가격이 단순히 거기 수급을 통해서 그 다음에 그래서 그 활성화 때문에 파생 상품 도입하고 하려고 노력하는 부분들이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게 되면은 한두 사람의 거기 그 이런 것들 때문이 아니라 조금 더 이제 거시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끔 하려고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다시 한번 좀 질문하자면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배출권 거래 가격은 실질적으로 그 다른 타 나라들에 비해서 훨씬 더 가격이 지금 낮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주식에 따라서 살려는 매도자가 매수자가 없고 매도자가 많기 때문에 이런 그 가격이 계속 내려가는 건데 그 원인이 원인이 있을 건데 그 원인이 뭐 국가의 뭐 그런
이산화탄소 정책 뭐 이런 부분하고 뭐 이렇게 조금 일맥상통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답변을 더 안 네. 해도 아니, 그 이제 해주시면 네. 네. 예, 지금 가격이 이렇게 많이 4만 원도 넘어갔다가 최근에는 7천 원까지 떨어졌고요. 이 당시에는 우리가 EU보다도 더 높은 가격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EU는 벌써 10만 원 넘어간 지 훌쩍 넘어간 지 꽤 됐고 이 정도가 7천 원인 거고요. 지금 이게 계속 배출권이 이월이 되다 보니까 첫 번째로 그러니까 이게 가격이 떨어지는 제일 큰 이유는 배출권이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수급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가격이 좀 떨어지는 거고 그런 것들은 중간중간에 할당 계획과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초기에 제도 안정화 때문에 이렇게 그 영향이 좀 남아있고 최근에 좀 많이 간 부분들은 이 부분들은 할당 계획 수립했었을 때는 코로나의 이런 영향들, 산업 경제가 이렇게 줄어들지, 그 다음에 전쟁이 일어나서 이렇게 유축이 될지 이런 부분들을 예측하기는 어려웠었습니다. 그거는 누가 해도 예측은 못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할당량을 줬었던 것보다 약간 경제가 위축이 좀 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좀 많이 내려와 있는 거고 사실 반대의 논리로 또 저희가 간절히 걱정하는 거는 너무나 경제 활성화하게 되면 예측했던 것보다도 이제 또 가격이 많이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그래서 시장 안정화 조치를 통해서 그런 부분은 최소화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문 네. 탄소 배출권을 받게 되면 그 2월에 그런 기간에 대한 제한은 없는 건가요? 아니면 무작정으로 기간을 두고 2월에 가능한 건지? 현재는 기간에 대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매도 매수를 해서 거기 그 산량보다 그쪽 순매도량이 많은 경우만 그 양만큼만 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도 그걸 2배, 3배 이렇게 좀 하고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디테일한 부분은 제가 나중에 따로 설명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근데 그 2월 한 가지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은 현재 제도 개선에서 순매도량의 3배까지 원래는 1배였는데 내년부터 3배까지 이율할 수 있게끔 바꿨고 그리고 이율 제도에 대한 부분은 많은 전문가들이 다 완화를 해주는 게 좋겠다는 의견들을 줘서 거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2월을 안 한 거에 대한 부분은 소멸되는 건가요? 소멸을 안 하게 되면? 거기 그 남는 거는 국가에다 제출을 해야 되는 거고요. 만약 아무것도 안 하게 되면 소멸하게 됩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게 네. 보유량이 많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졌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가격이 오를 거를 가가지고 지금 네. 안 팔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인데 네네. 그게 그러니까 보유를 할 수 있는 네. 기간이 정해져 있는 거에 대한 부분. 네네. 그 아까 제가 빈티지가 연도가 붙는 걸 보여드렸는데 이율하고 나면은 그 숫자가 계속 달라집니다. 계속 보유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저희가 할당을 뭐 지금 700개 정도 되는 거예요 대기업들 보통. 네, 그 정도로 이게 계속 달라지니까 그 정도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 기업들한테 할당을 주는데 네. 그 할당량이 조금 적절하지 않는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요? 조금 그게 결국은 이게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금액 같은 경우에는 결국 기업이 그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배출권이 7,000원이다 그러면 기업은 결국은 우리는 배출권에 대한 줄이는 거 말고 그냥 7,000원에 사서 하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지금도 우리나라 제일 조금 배출권이 가장 많이 발생되는 나라 중에 하나인데 그걸 계속 그 저감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의 출발은 NDC에서 시작을 합니다. 국가위원회에서 저희가 할당량을 마음대로 조절하는 게 아니라요. 아까 뭐 탄소중립 기본계획 이런 게 연도별로 나왔지 않습니까? 그 NDC를 수립하기 위해서 정부 부처가 수많은 전문가들 각 분야를 이야기를 해놓고 파트별로 해서
목표량들을 예상들을 잡잖아요. 거기에 준해서 허용량이 잡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그 다음에 할당량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 모든 국민이 저 NDC 훨씬 더 엄격하게 가야 된다고 하게 되면은 NDC가 거기 조금 더 엄격하게 될 거고, 예, 그렇게 됐을 때 할당량이 좀 더 줄어들게 될 거고, 그 메커니즘이고 저희는 국가 기본 계획을 넘어서서 임의로 할 수는 없습니다. 네, 국가 기본 계획 정말 굉장히 긴 기간 많은 회의를 거쳐서 나오는 거고 이제 그건 합의를 했다고 보는 거라 거기를 바탕으로 할당량도 같이 연동이 돼서 움직입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신가요? 우리나라의 지금은 탄소 배출권은 국제 거래소 통해서 외국에 판매하면 고가격에 팔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나라 배출권을요? 현재는 그렇게 그 각 시장이 연동이 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요. 그거는 그렇게 하려면은 굉장히 좀 많은 뭐 넘어야 될 장벽이 많을 것 같습니다. 국제간 거래는 문제되는데요. 그 아까 얘기하신 대로 EBC라든가 IBI 뭐 이쪽으로 해서 외국에서 인증해주는 그 탄소 배출에 대한 그 인증을 받아도 그거는 외국에서 거래할 수는 없는 거고요. 뭐 외국에서 받아서 외국에 하는 거는 그 부분은 뭐 저희가 신경을 쓸 수도 없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네. 네, 조금 뭐 덧붙이자면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거는 그 이제 그 아까 피로다스나 베라 같은 경우에는 자발적 감축 시장이고요. 여기는 이제 자발적 감축 시장은 결국은 자발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시장하고 지금 말씀하는 KOC나 이런 거하고는 네, 시장 자체가 다른 거니까요. 좀 그 부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네. 그 배출권 관련돼 가지고 해외에서 저희 메가레트 앞에서 말씀하셨던 그 것들을 해외에서 저희가 인증을 받아서 그 메설라지를 똑같이 한국에 적용해서 인증을 받으면 그 거래 부분들은 그거에 대한 탄소 배출권에 대한 권리라든가 그 크레딧을 어떻게 법제화나 거부하는 측면이 뭐가 돼 있는 건가요? 현재 탄소 시장은 의무 감축 시장과 자발적 감축 시장으로 좀 나눠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무 감축 시장은 정부가 규제해서 허용량을 관리를 해서 가는 이런 부분인 거고, 그래서 제가 아까 거기 인증이나 이런 것들을 설명드렸었던 것들은 다 그런 식으로, 그리고 외부에서 가교되려면은 그 방법론에 대해서 인증을 받은 이 툴로로만 운영이 되는 걸로만 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 거고요. 말씀하신 자발적 시장은 그거랑 별도의 이 제가 앞서 설명드린 요 구조 안에 들어와야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장시간 발표해 주신 우리 윤승진 부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